전기 내용이 좀 까다로워. 자, 60쪽 갑시다. 전류. 기호는 I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그냥 전하는 전기야, 전기. 전하는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표현을 했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 암페어. 자, 전류는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갈까요? 전류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르거든. 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 근데 전류를 실어 나르는 애가 있어. 자, 이거 치우고. 전류를 누가 실어 날라? 전자. 전자가 실어 날라. 자, 전류를 전자가 실어 나르거든. 근데 전자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 전류는 전자가 실어 나르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방향이 다른데 싫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왜 이래? 옛날에는 전자. 그렇지. 옛날 사람들이 잘 몰랐어.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의를 해버렸어.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오늘날 보니까 에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수백 년 동안 이론을 쌓아왔는데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냥 이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이론이 만들어졌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좀 불편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치자. 간다고 치자.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리선이 하나 있어. 자, 구리선이 하나 있고 이 구리선은 구리 원자핵으로 돼 있겠죠. 구리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자유전자라고 부르거든.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자, 이렇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그냥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건전지를 딱 연결해줘.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연결해주면 애들이 전자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건전지를 연결했는데 어디가 무슨 극을 연결한 거야? 어디가 플러스야? 어디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무슨 극?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지.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전압 얘기해 봅시다. 전압. 전압은
자, V로 나타내고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냥 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단위는 볼트. 단위는 볼트를 써요. 자, 근데 거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온다. 물레방아하고 꼭 전기회로하고 비교하고 꼭 나오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험에 이제 가끔 하나씩 나와.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전기회로, 물의 흐름. 일단 물의 흐름을 자 뭐라고 한 거야? 전기의 흐름, 전류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물이 콸콸콸콸 잘 흐르려면 수압이 높아야 돼. 수압이 약하면 물이 찔찔찔찔 나오지, 그지? 그래서 자 수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압을 전압하고 같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지. 수압이 전압인 거야. 자, 물이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네. 그럼 물레방아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말 그대로 방앗간이잖아. 곡식을 찌는 그런 방아를 찐단 말이야, 물레방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누가 일을 해요? 물레방아가 일을 하네. 자, 물레방아가 일을 하듯이 우리 회로에서는 누가 일을 해? 전구가 일을 하잖아. 자, 전구가 불이 켜지는 게 일이지? 아니면 뭐 선풍기 같은 걸 받아도 되겠지. 선풍기가 일을 한다라고 봐도 되고 이런 거 연결하게 가는 거니까. 자, 물은 뭘 타고 흘러? 파이프를 타고 흐르지? 그지? 자, 물은 배관을 타고 흘러요. 파이프. 자, 전기는 뭘 타고 흘러? 전선을 타고 흐르지? 도선이라고도 하고. 도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자, 한번 내려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 다시 끌어올려줘야지. 그지? 펌프가 끌어올려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실어줘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실어주는 애가 펌프잖아. 펌프가 에너지를 실어줘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한 번 지나간 전자가 불을 켰잖아. 한 번 불을 켜고 지나간 전자에 다시 에너지를 실어주는 건 누구야? 누가 에너지를 실어줘? 전자에? 건전지가 실어줍니다. 그래서 펌프 역할을 하는 건 전전지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려면 밸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밸브를 열어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스위치를 켜야 되겠지? 스위치와 밸브가 같은 역할을 하네. 다 나왔나?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지, 그지? 자, 어려운 건 없고 그게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험 문제 가끔 등장을 하니까 이런 거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건 틀릴 이유가 없는 것들이지, 그지? 이놈의 설문조사는 뭐 며칠째 계속 안 받으면 많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투표하시고 오셨어요? 아니, 수요일날 응징하러 가야지. 누구를 응징하지? 누구를 응징할까? 그러게 누가 하실 거예요? 3선 성공한 것 같은데. 응? 김병욱도 3선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냥 뭐 누구를 응징할지는 이제 비밀이고요. 걔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류계 전압계 사용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지우고 전류계와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 자,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 자, 전류계는 이렇게 생겼어. 전류계는
바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눈금이 3개가 있고 0점 조절나사 있고 여기에 단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단자가 하나가 있어. 이렇게. 자, 얘는 전류계고 전압계는요. 전압계는 이렇게 생겼네. 얘도 바늘이 이렇게 있고 눈금이 3개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단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0점 조절 단자가 있고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지? 그래? 어떻게 구해야 돼? 써져 있는 거. 전류계는 여기 A라고 써 있어요. 암페어라는 뜻이지. 전압계는 여기 V라고 써 있어. 볼트란 얘기지. 그거 보면 알아.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써 있잖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50mA. 여기는 500mA. 여기는 5000mA. 5000mA는 5A야. 이렇게 써 있지, 그치? 자, 여기는 3V, 여기는 15V, 여기는 30V 이렇게 써 있네. 그치? 자, 사용법. 뭐 당연히 둘 다 처음에는 0점 조절 나사를 맞춰서 0점에 이 바늘이 이 0에 딱 가 있도록 딱 맞춰줘야지.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플러스 극은 어디다 꽂아? 플러스 단자에 꽂아야지.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에 꽂아야지. 공통점이야. 자,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에 꽂고요.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에 꽂아줘야 돼. 공통적으로. 자, 차이점. 전류계는요 반드시 직렬 연결. 전류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직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게? 사망. 전류계를 병렬 연결하는 순간 사망. 불꽃 팍 튀고 바늘 흔들흔들. 얘가 끝나. 진짜요?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돼. 못 써. 그래서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 연결해야 돼. 내부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엄청난 전류가 흘러서 터져버려. 연기 피. 자, 전압계는요 내부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돼. 자, 병렬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 일도 안 해. 직렬 연결하면 동작을 안 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잘못 꽂았네? 그럼 바꿔 꽂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 잘못 꽂았어? 병렬이야? 직렬이야? 움직이질 않아.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꽂았네. 다시 빼서 병렬로 꽂으면 되지. 근데 얘는 잘못 꽂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사망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조심해야지. 자, 그리고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이 300mA야. 그럼 셋 중에 어디 꽂으면 돼? 500에다 꽂으면 되겠지. 그지? 500. 그지? 플러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데 마이너스 3개 중에 하나 꽂아야 돼. 근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이 300mA야. 그럼 어디다 꽂아? 500에다 꽂으면 돼.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이 2000mA야. 그럼 어디다 꽂아야 돼? 5A에다 꽂으면 돼. 근데 모르겠어. 얼마가 나올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다 꽂아야 돼? 그러면 가장 작은데 아니면 가장 큰데. 자, 측정값을 모를 때는요. 자, 측정값을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가장 어떤? 가장 근데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왜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가 5A에다 꽂았어.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5,000에다 꽂았는데 5만이 나와버렸어. 5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바늘이 끝까지 넘어가 버려. 끝까지 넘어가는데 그래도 5,000에다 꽂았는데 5만 정도 나오면 고장 안 나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그 정도 버틸 거야. 10배 정도 되잖아. 10배 정도 버티거든. 내가 안 망가지고. 근데 만약에 50에다 꽂아봐. 50에다 꽂았는데 5만이 나왔어. 몇 배야? 1000배 버티겠어? 4만. 4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 단자에다 꽂으면 고장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근데 5에다 꽂았더니 바늘이 찔끔 흔들리고 말아. 그럼 이거 뭐야? 너무 큰 데다 꽂은 거야. 빼서 옮기면 되지. 고장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를 때 어디다 꽂아라? 큰 데다 꽂아라. 이게 사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직렬 연결하고 반드시 병렬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일단 회로 기호부터 좀 짚고 갑시다. 전기 회로의 기호가 딱 6개밖에 안 나와. 이거 외워야지. 자, 일단 자, 요거 무슨 기호예요? 요거는 전구야.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기호예요? 저항. 이건 저항이야. 그 다음에 자, 요거 전지. 요거는 무슨 기호야? 건전지야. 전지. 어디가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스위치. 자, 요렇게 생긴 게 스위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야. 스위치를 켜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야. 연결됐으니까. 자, 요게 스위치예요. 자, 그리고 자, 전류계는 A. 전압계는 V. 자, 우리 전기회로 나오는 거 6개밖에 없으니까 6개는 이제 꼭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자, 여기 회로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전구가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전구가 연결돼 있고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할까? 어디가 플러스야? 자,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자,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 이런 회로가 있어. 자, 여기에다 전류계 전압계를 달아야 돼. 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된대. 직렬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직렬 연결은 길이 하나야. 길을 여러 개 만들면 안 돼. 직렬 연결은 길이 하나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툭 끊어. 이렇게 툭 끊어. 끊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쭉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쭉 따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전류계를 어떻게 연결해? 그냥 선을 잘라내고 끼워 넣는 게 이게 직렬이야. 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데 병렬 연결은 뭐냐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전구에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병렬이야. 이게 전압계, 이게 전류계.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좀 간단하게 되겠지. 기호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회로로 그리면 훨씬 간단하지? 뭐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좋아? 왜? 피곤해서 그냥 미친 것 같아. 피곤해서 미치겠어? 자, 직렬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직렬은 선을 끊어내고 끼워 넣는 게 직렬이야. 어? 오케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하는 거 문제 이제 회로에서 나와. 보기 시험. 어떻게 해야 돼? 직렬은 끊고 들어가는 거. 병렬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전류계, 전압계 얘기는 다 했고요. 그럼 이제 61조 문제를 풀어보시죠. 응? 빨리 안 봐. 사실 좀 우리가 신병우 몸 개 좋은데요. 김병훈 뭐? 몸이 좋은데요. 몸이 좋다고? 팬이야? 아니 쎄일까요? 몸이 좋은데. 몸이 복근이. 안철수도 한번 벗어보라보세요. 얘 김병욱이랑 사진도 찍어봤어. 그래. 저희는 학교 스포츠 나갔다가 김우이랑 악수하고 왔어요. 이 학교에 있고 그냥 청소 나온 사람은 아파트 아파?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안철수래? 아니 배철수래. 애를 쳤을 수 아. 있죠. 배를 쳤어야 돼. 그래서 어부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안철수래. 철수가 안 해도 됐어. 너무 잘했어요. 재밌는데 재밌겠는데 자, 다 했어? 거의요. 빨리 해. 채점하고 뒤로 또 넘어가게. 오늘 이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거 해야 되거든. 저항의 연결. 아, 자기장 시험 안 보는 사람. 그니까 내정? 그 뭐지? 안 보는 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장. 네, 안 보는데. 전기까지? 내정? 네. 내정. 그러면 어디까지? 내정하고 순회? 아무도 뭐라고 해. 순회하고 기말을 타고 야 엄준아 우리 자기 장고 상표 자기장 전까지. 아니 나 아무도 몰라. 내정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 야, 백현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없어?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 안 들어가거든. 아니요? 이거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가 느낌이? 백현이 항상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와. 다음 주까지 알아와. 안 그러면 안 알아오면 어떡해? 그냥 공부해야 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선생님한테 친구 못 봐요. 아니 다음 주까지 알아. 아니 선생님 어차피 박쌤이라서. 그럼 지금요? 저 이번 주에 수행이에요. 자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자, 답 맞춥시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고.
자, 다 불러줄게. 전류, 전자, 전류, 전압, V, 전류계, 전압계, 직렬, 병렬. 맨 위에 A 빼먹었구나. 그 다음 1번에 A, B. 2번에 흐르는 마이너스 플러스. 3번에 리을 디귿, 니은 기역. 4번에 직렬 플러스 큰. 5번에 0.4, 12.5. 3번 한번 보여주시고요. 3번? 범준이 400이라고 썼대요. 밑에서 또 순서 대비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자, 62쪽으로 가서 저항 얘기해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은 이제 기호가 R이고, 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했잖아.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애야.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안 좋은 거죠. 아니, 좋은 거,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 기호는 오메가 기호를 쓰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는 거야. 자, 저항은 이제 왜 생기냐? 저항은 전자가 전류를 실현 안 한다고 했잖아. 이 전자가 전자가 지나가는데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구리나 은 이런 애들은, 이런 금속들은 저항이 작지. 저항이 작은 애들은 지나갈 때 전자가 원자에가 거의 충돌을 안 하는 거야. 충돌수가 작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반대로 고무나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저항이 매우 크지. 전기가 안 흐르지. 이런 애들은 전자가 지나갈 때 거의 원자와 엄청나게 충돌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저항인데, 자, 여기에 이런 구리선이 하나 있다고, 이런 저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볼까? 자, 이런 저항이 하나 있는데, 네.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000번쯤 충돌한다고 생각해볼까? 전자가 10,000번 정도 충돌해. 자, 그러면, 자, 똑같은 굵기에 이렇게 2배 긴 선이 있다면 얘는 몇 번 충돌하겠어? 2만 번 충돌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가 예를 들어 10옴이다. 그럼 얘는 몇 옴? 20옴이 되는 거야. 충돌수가 2배가 많으니까. 그래? 2배 충돌이 많아지니까 저항이 2배가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길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굵어졌어. 자, 예를 들어 얘가 1제곱밀리미터였어, 굵기가. 근데 얘가 2제곱밀리미터예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저항이 작아지겠지. 그지? 굵어지면 길이 넓어진 거 아니야? 그지? 길이 넓어지면 야, 막히던 도로도 뻥 뚫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굵기가 2배가 되면 저항이 반으로 죽어요. 5옴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저항은 굵을수록 작아져. 그지? 굵을수록 작아지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반면에 길수록 커지지?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이게
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때? 얘를 잡아 늘려. 엿가락처럼 잡아 늘려. 이렇게 잡아 늘리면 이렇게 되겠지. 잡아 늘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저항이 얼마가 될까요? 25에 길이를 두는데 길이가 2배잖아. 길이 2배 된 거예요 그냥. 그럼 단면적은 자, 잡아 늘려. 그러니까 2배로 잡아 늘렸어. 2배로 잡아 늘리면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아니 2분의 2배로 잡아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저항은 얼마가 돼? 45. 아, 네. 4배가 돼야지. 4배. 자, 길어져서 2배 됐지? 얇아져서 또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배가 돼? 4배가 되는 거야. 45미 되는 거야. 그럼 3배 잡아 늘리면 어떻게 돼? 95미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때? 얘를 여기 15짜리를 얘가 15미였는데 반으로 뚝 잘라. 반으로 자르면 얼마야? 5옴이 2개가 됐겠지? 네. 그지? 이렇게 5옴 2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쟤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렇게 5옴 2개를 이렇게 붙이면 얘는 몇 옴이 되겠어? 응? 얘는 몇 옴? 그 5옴 2개를 저렇게 이어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치. 야, 짧아져서 반이 됐잖아. 근데 굵어져서 또 반이 되지. 그지?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지. 4분의 1이 돼서 얘는 2.55가 될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가 나와? 자,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옴의 법칙. 자, 옴의 법칙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야. 옴의 법칙의 정의는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자, 옴의 법칙 뭐다? 전류는 전압에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고. 자, 그렇잖아.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한다며. 그러면 자, 이 얘기야. 전압을 2배로 높이잖아? 그럼 전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전압을 3배로 높이잖아? 그럼 전류가 3배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전압을 2배, 3배, 4배 높이면 전류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야. 이게 옴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그리고 저항에는 반비례해요라는 거거든. 그렇잖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라며. 그러면 저항을 2배로 높이면 전류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저항이 3배, 4배가 되면 전류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해.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식으로 쓰면 전류는 I지 I.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해요 라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이제 I는 R분의 V. 그런데 이거 이제 분모가 분자가 이제 분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V는 I 곱하기 R로 표현을 하죠. 넘겨서 R을 넘겨버리면 V는 I 곱하기 R.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풍뎅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이렇게 V는 I 곱하기 R. 뭐야? I는 R분의 V니까 R은 I분의 V겠지? 그지?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V는 I야. 이렇게. 자, 요 옴의 법칙 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얘하고 관련돼서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자, 그래프 3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하나,
둘, 세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V는 I하고도 비례하고 V는 R하고도 비례해. V는 무조건 비례해. 그러니까 여기가 V가 나오잖아. 여기 V가 나오면 하나는 I일 테고 하나는 R이겠지. 이게 I가 되든 R이 되든 상관없이 V는 무조건 비례한다고요. V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근데 V가 안 나와. V가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I고 둘 중에 하나는 R이겠지. 그럼 I하고 R은 반비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V가 나오면 비례 그래프고요. V가 안 나오면 반비례 그래프 그려주는 거예요. 자,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까지 얘기를 했고, 자, 요 얘기도 하나 해봐야겠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니까 여기 VI 그래프가 있잖아. 자, 얘를 딱 다시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가 V고 여기가 I야. 그럼 봐봐. V하고 I는 비례한다며. 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지?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I분의 R이 V지? I분의 V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저항이라는 얘기야. 저항. 그지? 그러면 얘가 저항이 큰 거야? 얘가 저항이 큰 거야? 누가 저항이 큰 거야? 얘가 저항이 큰 거지? 기울기가 값할수록 저항이 크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서 이걸 막 바꿔내. 여기다 V를 주는 거야. 여기다 I를 주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야? 작은 거. 얘는 기울기가 V분의 I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해? 저항은 그렇지. 저항분의 1을 의미하지. 그치? 자, 그래서 X축에 V가 나올 수도 있고 Y축에 V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선생님들이 막 지 멋대로 준단 말이야. 문제 풀다 보면 어떨 땐 여기가 있고 어떨 땐 여기가 있어. 그러면 자, 얘가 저항이 큰 거야? 얘가 저항이 큰 거야? 얘가 저항이 큰 거지. 그러니까 저항은 항상 누가 커? 저항은 항상 V와 가까운 놈이 큰 거야. 저항은 항상 전압에 가까운 놈. 저항은 항상 전압에 가까운 놈. 이 놈이 큰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밑에 62쪽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세요. 62쪽 밑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니까 자, 저항이 가가 크겠어, 나가 크겠어? 저항이 가가 커, 나가 커? V에 가까운 놈이 크다고 그랬잖아. 나가 크지? 그지? 나가 커. 자, 가는 저항이 얼마야? 가는 저항이 얼마야? 4분의 4잖아. 1옴이지? 나는 저항이 얼마야? 2분의 4잖아. 2옴이지? 자, 그러면 나가 저항이 크네. 야, 그러면 누가 긴 거야? 누가 길어? 가하고 나중에 나가 2배 긴 거지. 아니면 길이가 같다면 누가 굵어? 가가 저항이 작으니까 작은 놈이 굵은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자, 64쪽으로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할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이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는 좀 이따 푸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항을 연결할 건데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볼 거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은 우리 거기 이제 책에는 저항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3개를 연결해 볼 거예요. 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저항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아까 직렬은 뭐라 그랬어요? 직렬 길이 하나라고 그랬지?
네, 길이 하나잖아. 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건전지 하나 몇 볼트인지 알아? 220. 1.5V야. 건전지 하나는 1.5V야. 자, 그래서 얘를 18V라고 할게. 자, 18V. 그럼 몇 개 연결한 거야? 12. 12개 연결한 거지. 자, 저항 R1이 있고요. 얘는 1옴. 얘는 R2야. 얘는 2옴. 얘는 R3야. 얘는 3옴. 자, 저항 1옴, 2옴, 3옴을 쭉 연결했어. 1열로. 이게 직렬이라고.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자,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일까? 6. 네. 7. 전체 저항은 우리 직렬에서 전체 저항은 되게 쉬워. 더하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그냥 합하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되니까 6옴이지? 그지? 근데 전체 전압이 얼마야 지금? 18V잖아.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 됐어? 전체 전류는 3호. 3. 전류는 R분의 V잖아. 그지? 3. 그러면 6분의 18. 그지?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 6분의 전체 전압 18V 해서 얼마? 3A네?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전하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전하는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소모되지도 않아요. 항상 총량이 보존된다는 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거든.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3A라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A가 나가. 근데 전하는 생겨나지도 않고 소모되지도 않으니까 얼마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야. 3A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요. 자, 그럼 봐봐. 자, 3A가 나가서 이렇게 왔어. 여기에 왔는데 길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건너가야 되지. 그럼 여기는 몇 A가 건너가야 돼? 3A가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넘어왔거든? 넘어왔는데 여기도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3A가 건너가는 수밖에 없어. 자, 넘어왔는데 여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3A가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 결국 돌아서 3A가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저항의 동일한 값이 뭐냐 지금? 전류지? 전류는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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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모든 저항의 전체 전류도 다 3A야. 그치? 그래서 모든 저항에 누가 동일해요? 전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거예요. 모든 저항에 전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게 직렬 연결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 알고 전류 알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제? 전압을 알 수 있네. V는 I 곱하기 R이잖아. 그러면 V는 3 곱하기 1, 3V네. 3 곱하기 2, 6V네. 3 곱하기 3, 9V네. 다 더하니까 얼마? 18. 다 더하니까 18V 그대로 나오네. 그제? 자, 그러니까 직렬은 되게 쉬워. 직렬은 딱 보니까 뭐야? 전압의 비가 누구랑 같아? 전압의 비가 뭐랑 같아요? 전압의 비가 저항의 비하고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직렬은 전압을 가해주면 그걸 저항의 비율대로 그대로 나눠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구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는. 근데 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구했던 거고, 이거 몰라도 야 18V 1대 1대 3이야? 369겠지. 이게 딱 나오면 된다고. 어? 전압은 어떻게 먹어? 그냥 저항의 비율대로 나눠 먹는 거야. 그 직렬이 나오면 그대로. 야 여기 18V가 아니고 6V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
6볼트가 지어지면 1볼트, 2볼트, 3볼트 나눠 먹겠지. 이게 딱 나오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게 직렬이었어. 이번 병렬 가보자. 병렬. 병렬은 이렇게 생긴 게 병렬이지. 이렇게 길이 하나, 이렇게 길이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길이 세 개. 이렇게 연결된 게 이게 병렬이야.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 있네. 자, 나는 여기 저항 1옴 쓸 거고요. 똑같이 R2는 2옴을 쓸 거고 R3는 3옴을 쓸 거예요. 똑같이. 자, 그리고 회로에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 이렇게. 자, 1.5V 4개 연결했네. 몇 옴이야? 아, 몇 볼트야? 6볼트겠지? 자, 여기 6볼트를 줬어요. 자, 이게 병렬 연결이거든. 병렬 연결은 특징이 뭐냐면 가정용 전기가 병렬이야. 이거 컨센트. 이게 병렬이야. 이게 병렬이야. 그럼 집에 생각을 해봐. 자, 거실은 크잖아. 거실은 크니까 몇 볼트 나와? 300볼트 나와? 안방은 몇 볼트 나와? 120. 220볼트 나오고 작은 방은 작으니까 몇 볼트 나와? 220. 상관없지. 어디나 몇 볼트가 나와. 120. 자, 이게 병렬의 특징이야. 병렬은 어디나 똑같은 전압이 나와요. 오케이? 네. 자, 우리 집에 220볼트가 들어와서 어느 곳에 꽂아도 220볼트가 나와. 이게 병렬이야. 얘가 그렇다고 얘 지금 몇 볼트 들어왔어? 볼트. 그럼 모든 저항에 몇 볼트가 걸려? 6볼트. 그 얘기야. 얘가 6볼트가 들어오면 여기도 6볼트, 여기도 6볼트, 여기도 6볼트가 걸린다고. 공급된 전압이 모두 동일하게 걸리는 게 이게 병렬의 특징이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6볼트, 6볼트, 6볼트. 그리고 우리가 전압하고 저항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전압과 저항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지. I는 뭐그래 뭐? 전류는 뭐그래 뭐? 저항분의 전압이잖아. 얼마? 1분의 6, 6A네. 2분의 6, 3A네. 3분의 6, 2A네. 봐봐. 저항이 얘보다 얘가 2배 크지. 그러니까 전류가 반밖에 안 되잖아. 얘가 얘보다 저항이 3배 작지. 3배 크지. 3배 크니까 전류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 다 더하니까 얼마야 지금? 몇 암페어야? 11암페어지? 무슨 얘기야? 나갈 때 11암페어가 나갔다는 얘기야. 11암페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길이 3개네? 그럼 나눠 가야지. 근데 여기가 저항이 제일 작아?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거지. 이쪽이 저항이 제일 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일 적게 간 거야. 그래서 11A가 도착했는데 6A, 3A, 2A로 찢어진 거지. 그랬다가 다시 모여서 얼마가 들어와야 돼? 11A가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모든 저항의 동일한 값이 뭐였어 지금? 전압이 동일하지. 그지? 모든 저항의 동일한 값이 전압이에요. 전압이 동일. 모든 저항의 전압이 동일하네. 자, 그러면 전류비는 어떻게 되겠어? 전류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비는 어떻게 구해? 저항의 역수의 비야. 저항 분의 1의 비라고요. 저항의 역수비야. 그러니까 1분의 1 대 2분의 1 대 3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6분의 6 대 6분의 3 대 6분의 2가 돼서 분모 날려버리니까 6대 3대 2가 나온 거잖아. 그치? 요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네. 요거를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그립시다. 예? 그리려. 어떻게 모르고요. 저거 칠판에 있는 거. 그래요? 얼른. 다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한 거야. 분명 60도 그래요. 어? 분명
하고. 너 빨리 그리고 빨리 가야겠다. 글도 써요. 응, 써. 얼른. 다 써야지. 아유 축구 쓰는 거죠. 야, 여기까지 거 후다닥 쓰면 5분은 다 하지. 5분이면 하지. 여기가 축구 있을게요. 후다닥. 그래.